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서기 642년에 경산, 당시 그 암양주의 군주로 부임하였던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김유신 장군은요,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 자체도 무인으로서의 어떤 캐릭터의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면 무속인으로서, 또 하늘의 천신으로서, 또 일관으로서 직업도 다양하고, 또 그를 상징하는 캐릭터 자체도 아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더더욱이 이 신라 삼국 통일을 하는데 큰 덕장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유신은 신라의 대장군이자 또 신라를 구한 그러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위대한 인물이 전생이 있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이죠. 이는 곧 일연선사가 지은 삼국 유사 김유신 편에 보면은 본 김유신은 신라인이 아니고 고구려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구려 영량왕 때 추남이라는 일관이었다고 합니다. 일관이라면 조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이라든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점치고 또 풀이해주는 일종의 점술가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한 분인데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역할로 등장하게 되고, 그는 또 억울한 나머지 그 영량왕의 꿈에 나타나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는데 또 내가 바르게 풀이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처형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나는 죽어 다시 태어나서 고구려를 응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는 신라의 김서연 장군 가에서 태어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암시를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고구려의 백석이라는 그 같은 연령대의 사람이 훗날 신라의 화랑이 되어서 김유신과 같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도우기도 하고 또 같이 또 대적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 김유신이 17세 이후에 낭성으로부터 보금을 받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또 있거든요. 이 낭성이라면 기인인데 어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나. 그는 산속 깊이 석굴에서 삼국 통일의 비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던 중 낭지성이라는 스님을 만나서 삼국 통일을 이룩하는 데 쓸 보금을 받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용화향도가 되고, 백성은 이러한 일련의 그 사건들을 같이 지켜보면서 고구려를 방문할 것, 고구려를 한번 탐색하는 것을 건의하고 그를 안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팔공산이 또 김유신을 살려주게 되죠. 팔공산에서 삼호국 여신을 만나서 백석을 경계하라. 백석을 따르면 바로 이 산을 넘으면 그 자객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로써 다시 되돌아와서 백석을 문초한 결과 백석은 첩자였다는 것이죠. 추남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김서연 장군의 아들로 태어나면 분명 고구려를 칠 것이다 하는 뜻에서 고구려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백석이를 보내서 김유신을 유인하고 그로써 살해할 것을 명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라의 호국신이 그를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팔공사는요, 당시 암양주지 않습니까? 그 팔공사는 결국 그를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642년에 암양주 군주로 부임하게 되는데요, 김유신이 팔공산에서 목숨을 구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김유신 편에서 제가 부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을 하고, 김유신이 왜 우리 민속에까지도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나 하는 것이죠. 강릉에 가면요, 김유신은 대관령의 산신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왕신은 당시 낙산사를 창건한 범일국사인데, 대관령의 산신이 곧 김유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김유신은 여러 기록에, 또 향토지 기록에 보면은 당시 말갈로부터 강릉 일대가 많은 침입을 받았는데, 김유신이 삼국 통일을 위해서 고구려와의 전쟁을 치룬 이후에 그 소정방과의 불편한 관계에서 말갈족의 침입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강릉 사람들은 편히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강릉인들은 김유신 장군의 선행과 후덕함을 칭송하고 기리기 위해서 그를 단호의 주신으로, 산신으로 이렇게 추대하게 됐던 것이죠. 그로부터 김유신은 대관령의 산신으로서 강릉 단호의 주신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김유신은 백성들에게 많은 구휼을 하였던 그러한 덕장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남 진주에 가면 남학성호이라고 있습니다. 군사를 출병해서요, 백제와의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 남학성원이 있는 그 일대에 잠시 머물면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하는 그러한 설화를 근거로 해서 그 일대 주민들이 남학성원이라는 큰 성원을 짓고 거기다 김유신 장군을 모시고 매년 춘추로 대제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 남학성원은 규모가 아주 큽니다. 근데 김유신 장군이 직접 경산처럼 군주로 뭐 4, 5년 그 재임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군사 이동 도중에 잠깐 쉬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신을 만났다 하는 그런 설화가 종속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로 인해서 백제와의 전투를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그 긍지와 그 자존심을 그 남학성원 일대의 주민들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김유신은 또 후손을 지켜준 인물이다 하는 그런 강력한 캐릭터로 그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라 13대 왕인 미추왕이 있습니다. 미추왕은 지금의 경주 김씨의 뭐 시족격인데, 이분이 경주 대령군에 왕릉이 있습니다. 신라의 해공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때 김유신의 후손들이 역모가 있어 해서 많은 사람을 처벌하고 또 문초하고 이렇게 시끄러울 때였었는데, 그때 해공왕이 꿈에서 김유신이 4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미추왕릉으로 들어간 것을 봤는데, 얼마 후에 왕릉 안에서 괴성이 들리고 또 울부짖음 소리가 들리면서 김유신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김유신이 하는 말이, 나는 신라 통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지금도 죽었어도 신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나의 후손, 그 후손들을 왜 죄도 없이 무참히
벌을 하느냐? 나는 이제 신라를 지킬 아무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신라를 떠날 것이니 왕께서 허락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미초왕은 3번이나 거절을 하면서 아니 된다 하면서 신라를 도와달라고 애원하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그 꿈에서 본 해공왕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길날 김경신이라는 후대 왕이죠. 김경신을 시켜서 김유신 장군 묘소를 참배하고 큰 제를 올리도록 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또 기록과 설화가 남아 있습니다. 김유신은요, 공상안에 아주 분명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야성 전투를 마치고 돌아와서 잠시 군사를 쉬게 하고 가족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경주에 머물고 있는데 곧바로 왕으로부터 전갈이 와서 백제 군사가 쳐들어오니 급히 적진으로 출병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유신은 즉시 군사를 모았어요. 출병을 하는데 자기 집 앞으로 진행했다는 것이죠. 자기 집 앞으로 진행하는데 그 군사들의 가족들이 연도에 좌우로 빽빽하게 줄을 서서 아들 이름을 부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김유신은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데 자기 집 앞에서도 그냥 곁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렇게 싹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옆에 있던 부장들이 잠깐 노모만 만나보고 오면 어떻겠나 하니까 그냥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갔다는 것이죠. 그 부장들이 간곡한 정이 있어서 그 만나고 가라고 하니까 김유신은 옆에 차고 있던 수통을 빼서 주었는데 들어가서 우리 집에 작물을 떠온더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 산호가 들어가서 작물을 떠왔는데 그 작물을 마시더니 아, 우리 집에 이 물맛이 애와 다름이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 집에는 별일 없다. 가자! 하면서 말을 재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그 병졸들은 하나같이 김유신 뒤를 따랐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김유신은 공사가 분명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유신은요, 돌아가신 후에도 또 역할을 하였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있습니다. 삼국유사 만파식적조에 의하면요, 어느 날부터 문무대왕 수중릉이 있는 그 일대에서 밤에는 번개를 치고 벼락이 치고 또 그 일대가 그 대낮처럼 밝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정을 지방 수령이 일관에게 알렸던 바, 저것은 분명히 나라를 지키는 두 호국신이 왕을 부르고 있다. 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는 신문왕이죠. 그래서 그 정가를 조정해 하니까 신문왕이 친히 의견대로 나와서 그것을 보니까 정말 그 보고대로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관이 시키는 대로 배를 타고 그 수중릉으로 들어가니까 그곳에는 호국용이 되었던 문무대왕과 또 33세 천신으로 되어 있는 김유신 대장군이 있으면서 나라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대나무를 받아서 만파식적이라는 퉁수를 만들어 불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김유신은 천신이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김유신은요, 민속에서는 산신으로 등장하게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는 하늘의 천신이 되고 그 밖에는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김유신이 출연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김유신은 희대의 영웅이요 명장이며 덕장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곳에 김유신의 사당이 있고 또 서원도 있고 제의를 지르는 그런 공간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고 지방민들이 수령과 함께 매년 춘추로 대제를 모시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4년여 약 5년 정도의 경산 지역에 머물었던 또 군주로 머물고 마지막 대야성 정벌 이후에 도독으로 부임을 다시 하였던 김유신 대장군의 기록은 이곳이 미미하고 또 그가 직접 군사를 지휘했던 당시 암양주 일대에는요 지금까지도 제2공간 하나 없고 또 그를 추모하는 그러한 행사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는 김유신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재조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오늘 또 역시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